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중간색, 완전 중간색, 중간 어두움, 중간 밝음까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색이 하나가 없나요? 그렇죠. 반짝반짝하는 가장 밝은 하얀색, 밝은 색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밝은 색 추가를 5번 레이어에 해주실 거고 5번 레이어의 이름을 밝음이라고 변경을 해주실게요. 밝음. 5번 레이어 이름 밝음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밝음을 이제 그 색상을 흰색으로 선택을 하셔서 지금 5번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손으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찍으실 수도 있어요. 브러쉬 모양이 지금 네, 만년필 경질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반짝반짝반짝 하는 느낌을 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여기 브러쉬 다시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매는 미음의 어이에요. 그래서 라메 검색하셔서 라메 펜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뭐 조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불투명도나 이제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셔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반짝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주실 수가 있고 크기를 더 키우거나 뭐 불투명도를 더 조정하거나 하면서 뭐 이렇게 큰 모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더 크기를 키워서 이렇게 배경에도 이렇게 칠해주거나 해서 반짝반짝 하는 느낌을 이렇게 라메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추가도 가능하시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들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잠깐 짧게 해봤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레이어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레이어를 5가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중간색부터 중간 어두움, 중간 밝음까지의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이미지를 차곡차곡 그려나갔어요. 이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보시면 내가 어떤 레이어를 이렇게 어디다가 그렸고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간 어둠을 조금 뭐 살짝 이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만 좀 특별히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싶다. 여기 중간 어둠에 여기만 특별히 지우개로 좀 지워내고 싶다. 뭐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조금 지워내고 싶다. 여기만. 그러면은 해당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 수정과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레이어라는 기능은 정말 이 이미지 편집기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적인 그런 아주 훌륭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이어 기능에서 저희가 이 점 3개를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걸 했었어요. 포토샵을 사용하실 때도 그렇지만 이 이비스 페인트처럼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활용하실 때는 미리미리 레이어 이름을 그것에 맞게 바꿔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편집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니까 이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자 기능을 저희가 썼죠. 자 클릭해서 동그라미 원형자를 추가하거나 저희 대칭자를 추가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셨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오프 눌러서 끄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지우개가 죄송해요. 지우개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 저는 안 뜨는데요? 자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인트 톤 같은 이런 브러쉬 기능이 없는 그런 툴이 선택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기능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기능이 들어간 지우개도 거의 브러쉬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브러쉬도 되고 그러니까 지우개가 브러쉬 기능이라는 게 그림을 그리는 브러쉬가 아니라
지우개를 지울 때 이런 모양을 가진 그런 이렇게 정말 그 그림이 그려지는 어쨌든 지워서라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자가 활성화가 되는데 페인트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가 안 보인다라고 당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브러쉬를 선택했나 무엇을 선택했나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요 자가 활성화가 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와 자 기능 한번 써보셨고 그리고 나서 툴박스에 저희 오늘 페인트 통에 툴박스 써보시고 흐림 효과, 손가락 효과, 지우개, 브러쉬 썼어요. 자, 브러쉬 중에서도 저희 이 브러쉬의 세부 값을 조정하는 것들, 세부 값을 조정하는 것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라메펜을 이용하는 거 한번 해봤고 그리고 직접 펜을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도 해보셨는데 여기 펜을 보다 보면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더하기 버튼. 요거를 클릭하면 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지정 브러쉬가 추가되었대요. 자주 쓰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시면 아까 이렇게 자주 쓰는 브러쉬가 이렇게 사용자 지정 브러쉬로 추가가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하면서 너무 많이 추가를 해놨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정말 꼭 필요하시고 자주 쓰는 것만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필요하실 때마다 쉽게 꺼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한 사진을 제가 이따가 QR코드를 보여드리면 그 QR코드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미지를 어떻게 다운받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면은 여태까지 그렸던 것처럼 쭈루룩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다시 이거를 클릭해서 돌아간 다음에 편집을 누르시면 다시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돌아오시는 것,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의 갤러리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파란색은 신규 팔레트 만드는 거, 신규 이미지 만드는 거, 캔버스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재생 버튼이 있어요. 재생 버튼. 이거를 누르면 지금까지 그리셨던 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스르르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그리시는 과정을 이렇게 과정이 담긴 거를 화면 녹화 기능 같은 것,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화면 녹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면 녹화 기능을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지나간 장면들을 녹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따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막 여러 번 반복 설명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너가 그린 거 이거 한번 다시 리플레이해서 봐봐 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면서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기능이나 그리는 방법을 복귀하게끔 안내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까지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제가. 자, 근데 눈썰미가 빠르신 선생님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꺽쇠 다시 눌러보시면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 바로 위에 사진 저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 저장을 클릭하셔서 사진을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요새는 보통 PNG 파일로 많이 저장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기본값으로 PN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NG 파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투명하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를 만들고 배경을 투명하게 할 때는 이 투명하게로 저장을 하면 진짜로 그 배경이 투명하게 아무것도 없게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차피 색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투명하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는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냥 OK 눌러주시면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방금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딱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의 갤러리에 있는 그림을
아까 이제 공유해드릴 QR코드 패들렛에다가 이제 그 완성 작품 한번 업로드 해보시고 공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띵커벨 보드에다가 여기 제가 패들렛이라고 했나요? 띵커벨에다가 여기 사진기 모양, 가운데 사진기 모양이 있어요. 여기 사진기 모양 파일 선택 눌러서 이거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체크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딱 이미지가 바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 업로드까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선생님은 오늘 함께 배움이 있었던 그 배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더불어 소감까지 기록을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배우고 난 것을 특히 이 이비스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때는 알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너무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이 습득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복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드리고 설명드렸던 거를 여기다가 한 줄 기록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기억이 좀 더 오래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제가 이렇게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았던 기능들인데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자 했던 그런 기능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혹시라도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함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GOE 메신저 통해서 내촌중학교 손지연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오늘 전달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포토샵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포토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막 이렇게 독학을 해서 이제 자격증들을 땄는데 사실 뭐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이제 포토샵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게 뭐 이렇게 접근성이나 뭐 그런 어떤 유료의 그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접근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포토샵의 굉장히 핵심적인 어쩌면 더 좋은 기능들을 많이 탑재한 이 이비스 페인트를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아이들과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비스 페인트를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는 뭐 마인드맵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색을 뭐 좀 추출해서 그 색을 이용해서 뭐 다르게 어떤 것을 이제 트레이싱해서 카피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뭐 리터칭하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진을 합성하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능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봐도 새로운 기능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기초를 익혀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들은 뭐 인터넷을 찾아서 선생님들께서 더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어떤 서툼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더 이번 일을 이렇게 경험 삼아서 이런 어려움을 선생님들께서 겪지 않으시도록 더 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